자, 이번에는 그립 시리즈 1편 밀기 운동에서의 그립입니다. 밀기 운동에서 그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체 운동할 때 발바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밀기 운동, 즉 상체 운동을 할 때는 이 손바닥 그리고 손목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손목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깨, 팔꿈치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체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량, 즉 저항이 걸리는 곳은 다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립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효과적으로 상체 운동을 할 수 있고 부상도 없이, 그리고 더 강한 근력도 얻고 근육량도 생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립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기 운동에서 그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목의 역할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손목이 하는 역할은 애초에 땅바닥을 짚는, 즉 90도로 구부러져서 땅바닥을 짚어야 되는 역할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아기 때를 생각해보면 네 발로 기어다니기 위해서 손목을 자연스럽게 꺾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기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손목이 꺾이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꺾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손목을 꺾인 상태에서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지, 그리고 손목을 꺾어서 쓰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1번, 손목을 꺾어서 사용하면 어깨의 외회전을 만드는데 훨씬 유리한 장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이 올라가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저항이 올라가 있다고 쳤을 때 손목을 꺾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어깨 외회전을 더 조금만 만들어줘도 저항이 내 어깨축에 가깝게 걸리기 때문에 밀기 운동을 할 때 훨씬 어깨에 적은 부담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손목을 희생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손목을 희생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손목은 보호대를 차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목을 수직으로 세우게 될 경우에 내가 어깨로부터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더 많은 외회전을 만들어야 되지만, 손목을 꺾어서 사용하게 되면 내가 약간 적은 외회전으로도 충분히 어깨에 안전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깨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손목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어깨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꺾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손목을 꺾어서 쓰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손목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손목 보호대를 통해서 손목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손목을 꺾어서 쓰는 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고 유리하지 않은 점이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손목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꺾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을 꺾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깨에 외회전을 보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손목이 아파서 손목을 계속 보호대를 차고 운동하는 것 또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손목을 어떻게 꺾어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목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무게를 잘 올려놓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는 능동적인 근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내가 바벨이나 덤벨을 강하게 잡아서 손목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우리가 손을 강하게 잡을 경우에 손은 자연스럽게 35도 정도의 각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손목을 굴곡하는 근육과 손목을 신전하는 근육이 모두 긴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두 긴장하게 되면 이 전완근에 있는 근육들이 손을 통해서 지나가는 요 손목의 터널이 굉장히 견고하게 고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밀기 운동을 할 때 손에 힘을 빼고 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손목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목의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손목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가 발목이 불안정한 사람한테 하체 운동을 시킬 때 발가락으로 땅바닥을 잡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발바닥에 긴장감을 만들게 됩니다. 손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손목이 아픈 사람이라면
발바닥에 힘을 주듯이 손에도 힘을 주어서 긴장감을 만들어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잡으면 손목이 35도가 나오는데 이 각도는 자연스럽게 내 척골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뼈 위에 바벨이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잡는 것은 손목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이다 라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손목이 아프지 않게 그립을 잡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손목은 꺾어서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강하게 잡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손목을 잘 밀착시켜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손 위의 저항이 뼈를 벗어나서 있게 되면 손목에 지속적인 꺾이는 힘이 발생해서 당연히 손목이 아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항을 이 뼈 위에 올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뼈 위, 즉 손꿈치에 바벨이나 저항이 올라가게 되면 손목은 꺾이는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뼈를 관통하여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꿈치에 바가 저항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이걸 손바닥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게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게 되어야만 이 뼈 위에 정확하게 저항이 올라간 상태로 잡는 힘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발을 내 손바닥에 정확하게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애초에 잘 밀착시켜서 발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독 그립이라고 하는 그립과 아니면 그냥 그립을 잡는 방법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불독 그립을 하게 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잘 밀착시켜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애초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발을 고정해서 밀착시키고 꽉 잡아서 고정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손꿈치를 밀착시키고 잡아야 유리한데 이렇게 그냥 손을 갖다 대고 잡습니다. 자, 세팅 순서를 보시면 그냥 손을 갖다 대서 잡으면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각도를 맞출 수 있겠지만 지금도 보시면 여기 공간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손꿈치 공간이 뜨게 되면 절대 좋은 그립으로 운동할 수 없고 애초에 손꿈치를 대서 잡아주셔야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을 그냥 대서 잡고 꺾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손꿈치를 잘 밀착시켜서 발을 잡아주셔야 안정감 있게 밀기 운동을 할 수 있고 손목의 부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독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독 그립이 탄생한 이유는 이 손이 너무 커서 바벨을 잡았을 때 내 손가락이 내 그립을 방해하는 경우, 즉 손이 너무 큰 사람에게 적용하기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불독 그립은 손꿈치에 저항을 얹어 놓고 손가락으로 바벨을 누르는 그립입니다. 즉 공간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뜨게 되는데 이때 불독 그립을 하실 때도 그냥 얹어 놓고 끝이 아니라 얹으신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바벨을 강하게 고정하게 누르셔야 됩니다. 이게 왜 불독 그립이냐면은 불독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립처럼 잡기 때문에 불독 그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가락이 너무 길거나 손이 너무 커서 바벨을 꽉 잡는 게 어려운 분들이라면 손꿈치에 저항을 얹어서 손가락으로만 바벨을 꽉 눌러주는, 긴장을 만들어주는 불독 그립을 선택하시면 내가 손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도 불편함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독 그립을 무조건 해야 돼, 불독 그립이 최고야 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손이 큰 신체적인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이 그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립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면 1번, 손목은 꺾어서 쓰는 것이 당연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나 어릴 때 기어다닐 때 생각해보면 손목은 당연히 꺾여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목이 꺾이면 어깨 외회전을 보강해 줄 수 있다 입니다. 손목을 컨트롤해서 내 어깨 회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밀기 운동에서는 애초에 손꿈치에 저항을 밀착시켜서 세팅한 후에 꽉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세팅을 정확하게 밀착시켜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그립 잡는 것을 보여드리면 애초에 손꿈치에 저항을 굉장히 잘 밀착시킨 후에 잡습니다. 손꿈치에 저항을 밀착시킨 후에 바벨을 꽉 잡고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정감 있게 바벨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 후에 프레스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건 바벨이든 덤벨이든 벤치프레스든 오버헤드 프레스든 어떠한 프레스 운동에서 모두 적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엄지손가락을 감싸지 않는 썸리스 그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썸리스 그립의 장점은 손꿈치에 저항을 올리기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 때문에 대각선으로 올려야 되는 것을 썸리스 그립을 잡으면 대각선으로 올리지 않아도 바벨을 손꿈치에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바벨을 강하게 잡기 불편하다는 것과 바벨이 흘러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썸리스 그립은 내가 만약에 머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는 머신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런 오버그립보다 썸리스 그립이 훨씬 유리하게 동작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썸리스 그립을 사용하면 어떻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내가 이 바벨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썸리스 그립으로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습관적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썸리스 그립은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깨나 팔꿈치가 불편해서 썸리스 그립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규칙을 지켜가면서 썸리스 그립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